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가랑비 공부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올해 행정사 시험이 지난 지 2주가 훌쩍 지났네요. 사실 시험을 치르고 일주일 정도 쉬고 바로 후기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늦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정사 2차 시험을 실제로 응시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과목별로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민법입니다. 시험 전에 파본, 인쇄 상황 등을 체크하라고 시험지를 나눠주십니다. 이때 빠르게 1교시인 민법과 행정 절차론의 문제를 확인하잖아요. 민법은 보통 사례형과 약술형으로 나뉘는데 2개의 문제 정도는 이론을 묻는 간단한 약술 문제가 기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겠지 하면서 문제지를 넘기는데 모두 사례형으로 기출이 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례형은 문제 제기, 내용, 문제 해결 이렇게 큰 세 목차로 나누어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약술 문제보다는 저의 경우 1, 2분 정도 더 소요되었었거든요. 사례형이 5문제인 걸 보는 순간 1교시는 시간과의 싸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집중해서 빨리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지에 논점을 써놓고 행정 절차를 서술하자 하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민법은 논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일부 누락한 내용도 분명 있을 테고 조합 문제에서 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쓰질 못했어요. 쉽게 써지는 주제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답안 채점이 양이 아니라 정확한 논점에 대해서 칼같이 채점을 한다면 점수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민법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앞으로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고 사례형을 더 깊이 다룬다면 단순히 주제에 대한 답안을 그대로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판례 사례를 숙지해서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핵심 답안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 절차론입니다. 저의 경우 행정 절차론과 사무관리론에서 브리타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 브리타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정말 손도 댈 수 없는 영역의 문제가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브리타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두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이긴 했어요. 저의 경우 행정 절차론은 문제 2번이죠.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문제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내용을 쓰긴 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안이라고 생각할 만큼은 서술하진 못했습니다. 빨리 서술하고 민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행정 절차론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 절차의 사례는 12회도 그렇고요.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을 논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판례를 변형해서 문제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판례 숙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 문제를 접해보면서 넓게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개별법의 경우에는 세부 주제를 디테일하게 외우기보다 모든 내용을 조금이라도 적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 실무법입니다. 2교시는 다행히 사례형의 문제가 적어서 1교시보다는 부담감이 덜하긴 했지만 시험 시간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더라고요. 행정사 실무법에서는 1-물음 1번의 경우 가구제의 내용과 의무이행 심판을 저는 의무이행 심판을 행정심판 청구로 좀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썼고 부작위 성립 요건을 누락했어요.
행정사 실무법도 행정 절차론처럼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폭넓게 주제 간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공부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론입니다. 저의 경우 공무원 경력이 있다 보니 사무관리론이 과목 중에 그나마 공부가 가장 수월했던 과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암기해야 하는 범위는 확실히 다른 과목보다 넓어서 공부량이 작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회독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과목이에요. 다행히 제가 정리했던 범위 안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고, 네 과목 중에서는 가장 자신 있게 썼던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예단할 순 없죠. 잘 썼다고 생각하는 과목도 의외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무관리론은 기출을 반드시 바탕으로 기출의 변형을 예상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교수님들이 중요하다는 문제를 집중하기보다 전체적으로 해독수를 늘리는 공부를 하는 게 공부 전략으로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13회 행정사 2차 시험은 불이탄은 없었지만 시간 압박이 심했던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난이도 자체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논점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서술하는 서술력이 합격을 좌우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느낀 건 행정사 시험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해, 논리력, 그리고 문장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바뀌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면요. 시험 다음 날부터 보고 싶었던 넷플릭스 드라마도 보고 소설책도 읽고 미뤘던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푹 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재충전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 발표일까지는 마냥 편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쓰진 못했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대부분의 논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채웠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합격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엔 혹시 번호를 잘못 기입하진 않았을까? 빠뜨린 내용이 더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오곤 합니다. 시험을 마친 지금도 마음 한편은 아직 시험장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은 지나간 일이 되었고 제가 불안해한다고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덤덤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시험 공부하는 동안 함께 행정사를 준비한 동료분들, 그리고 향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멋진 행정사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꼭 합격해서 저도 도움되는 영상을 더 남기고 싶네요. 오늘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과목별 행정사 2차 시험 후기 등을 남겨보았습니다. 올해 행정사 시험 어떠셨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가랑비 공부였습니다.